예,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봤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까지 제가 그 비밀의 숲이라는 걸 또 봤습니다. 근데 두 개의 드라마가 상당히 상반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감정과 하나는 이성이죠. 나의 아저씨는 감정을 상당히 자극하고, 이 비밀의 숲은 이성을 상당히 자극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생활에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가면은 이성을 자극한다는 것은 그건 법치거든요. 그러니까 ISO 규정을 두고 우리가 IS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면은 IS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현장에 연배 많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뭐 나이 젊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젊은 놈이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이 유교적인 관점과 법치적인 관점이 같이 상존해 있지 않나. 근데 우리 동양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법치와 이 유교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더더욱 더한 것 같아요. 법치와 이 감정적인 거, 이거를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합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법치가 맞는 것 같아요. 법대로 같이 가는 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 강의 때 했던 게 일정교화에 대한 어떤 반복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에 했던 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특이한 예인데요. 입출구 일보입니다. 그래서 일자, 그 다음에 거래처, 품명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자라고 썼던 얘들이, 이 일자, 거래처, 입출고, 품명, 코드, 수량이라고 썼던 요 머리글들이 입출고라는 요 테이블 이름입니다.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반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입고하고 출고가 한 테이블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 배우지 않았던, 저번 과정에 배우지 않았던 반복사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이걸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고 테이블하고 출고 테이블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용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복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두 개를 플러스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병합, 조인 이런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얘는 분석용이고요. 얘는 기록용이에요. 얘 두 개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데이터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반복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출고라고 써 있는 얘도 없어지겠죠. 쭉 없어지고, 얘 출고니까 출고도 얘도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입고 테이블이 되는 거고, 얘는 출고 테이블이 돼요. 그래서 입고하고 출고는 테이블 형태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입고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고 사례입니다. 아까 입출고라는 머리글은 없애버렸죠. 왜? 똑같으니까. 반복 똑같은 거는 없어도 되는 거죠. 보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반복을 제거한 일주형 교환이 끝나고 나면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를 찾겠습니다. 자, 주어를 찾을 때는 머리글 하나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일자를 봤을 때 일자가 주어가 될 수가 있느냐를 보세요. 근데 일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 1월 8월 1일이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니까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래처명도 주어가 될까요? 그럼 일자하고 거래처명이 주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래처명이 똑같은 게 있죠. 8월 3일 날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행이 한 행이 아니라 여러 행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일자하고 거래처를 합쳤을 때도 얘도 주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볼게요. 왜? 품명을 보면 좋은데 품명은 반복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용석이 찾으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670217 찾으면은 한 명이 나오겠죠. 주민 남바 코드.
그래서 전산에서는 다 코드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코드로 봤을 때 이 코드는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왔죠. 이렇게 똑같지는 않네요. 근데 똑같은 게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도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일자로 거래처명에 어떤 코드까지 이 세 개의 머리글이 하나의 주어가 된다면, 복합 주어가 된다면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합 주어로서 샵으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주어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정규 위반 사례는 이렇게 복합 주어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복합 주어가 아닌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얘는 복합 주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는 앞에다가 하나 놓고 있고 번호라고 놓고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인조 주어죠. 진짜 주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를 찾아서 복합 주어를 찾아가지고 이게 복합인지 단일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합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자 보세요. 이 일자에 해당되는 수량에 해당되고 거래처에서 들어온 수량에 대한 코드에 대한 수량이 해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량이라는 일반 속성은 이 세 개의 주어와 다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맞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주어에 다 종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종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품명은 틀려요. 이 품명은 코드하고만 해결이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코드하고만 주어지는 거지 얘는 뭐 거래처명하고 관계없어요. 다른 거래처에 품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일자에 관계없이 이 품명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종속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품명 그러니까 주어에 전체 주어에다 해당되어야 되는데 얘 주어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분 종속이라 그래요. 부분 종속을 일반 머리글에서 부분 종속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종속이 있다 라면 이정규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정규와 위반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정규 위반을 알았으니까 얘를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하고 품명을 별도로 이름을 빼버려요. 여기 코드하고 품명이라는 이름을 해서 품명, 제품이라고 할까요? 제품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내요. 여기서 품명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요 주어, 복합 주어 요 세 개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뭐죠? 수량만 딱 가져오게 되는 완전히 균질화된, 층별화된 테이블이 하나, 이꼬라는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상위 버전이 되는 거죠. 독립시켜서 상위 버전인 거예요. 제품이라는 요 테이블에 코드, 품명, 단가라는 요 단가는 없었지만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원래 단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다 단가도 집어넣을 수 있고 스펙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상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부모가 되고요. 얘가 자식이 되겠죠. 이렇게 테이블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교화라는 단어가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층별한다는 의미고 분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분리.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테이블로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 부모의 테이블로 하나 쫓아냈고, 자, 그 다음에 독립시켜서 상위가 됐고, 이제 마지막에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쪽 코드와 자, 얘도 샵이고요.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예요. 복합 주어예요. 그다음 제품은 이렇게 항상 쓰고 나면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품은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부모라 그랬죠. 얘는 자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DNA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쪽 코드로 가죠. 부모의 코드가 자식의 코드로 가고 자식은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코드까지 이용해서 다른 주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또 태어나는 거죠. 그 대신 그 DNA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설정을 해줍니다. 어떤 DNA를 가져갔는지. 그래서 얘를 이 제품이라는 부모의 코드라는 요 코드가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죠. 얘는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고 이쪽에 주어로 갔어요. 주어 중에 한 주어로 간 거죠. 그래서 얘는 식별 관계가 있다라는 거, 식별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줍니다. 얘가 실선이 아니고 점선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주어로 안 가고 일반 속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점선으로 보죠. 식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관계를 설정해야 되니까 이쪽에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는. 부모 없는 자식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건 부정하려도 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있지만, 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품명에는 있지만 실제로 그 개발해놓고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일대 다의 관계로 설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2차 정교화를 끝낸 겁니다.